세계 4대 해전,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 누가 처음 4개의 해전을 꼽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매체마다 세계 4대 해전이 조금씩 바뀌곤 합니다. 그런데 절대 빠지지 않는 해전이 있는데,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죠.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4대 해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일어난 해전이고, 세계 전쟁사 중 고대 전쟁의 해전사를 대표하는 해전이랍니다. 기록된 해전 중에서는 최초의 대규모 해전이었죠. 이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났던 전쟁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3대 샤한샤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했던 1차 페르시아 전쟁은 마라톤 전투의 패배로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1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고 4년 있다가 다리우스 1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가 4대 샤한샤로 즉위하였죠.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못다 이룬 그 그리스 정벌을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다시 한번 전쟁을 선포했고 선포 때 이런 연설을 했다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들에게 알리려고 지금 그대들을 모이게 한 것이오. 그대들은 나의 아버님 다리우스께 그리스에 대한 정벌을 열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나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어 그들을 응징하실 수가 없소. 이에 나는 그분과 다른 페르시아인들을 대신해 아테네를 점령하여 불태우기 전에는 이를 그만두지 않겠소. 이렇게 약 5년 정도의 전쟁 준비를 마치고 기원전 480년 1차 페르시아 전쟁으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크세르크세스 1세는 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1차 페르시아 전쟁 때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군은 이 남쪽 바다를 통해서 그리스 반도로 진입을 했잖아요.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지나쳐서 그리스 반도 북쪽으로 진입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동원한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널 때 군함들을 연결해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 페르시아군이 이 다리를 건너는 데만 7일이 걸렸다고 해요. 2차 페르시아 전쟁 전후로 이 아테네에서는 군사력 강화의 방향성을 두고 육군 증강파와 해군 증강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한 번은 이제 델포이로 가서 델포이 신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델포이 서재가 말하기를 제우스께서 그리스인에게 나무 성벽을 내려주실 것이니 오직 그곳만이 약탈당하지 않고 그대와 그대 자식들을 도울 것이니라. 그대는 적군의 기병과 보병 대군을 기다리지 말고 등을 돌려서 후퇴하도록 하라. 성스러운 살라미스여, 그대는 곡식의 씨가 뿌려지거나 추수할 때 여자들의 자식을 파멸시킬 것이니라. 뭐 이런 신탁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애매하죠? 아테네에서는 이 대표적인 행군 증강파이자 당시 아테네 내에서 사회적 명망이 높았던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신탁에서 말한 제우스의 나무 성벽은 곧 나무로 만든 배, 목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해군 증강을 강하게 주장했고 그렇게 아테네는 해군 증강을 하고 있었죠. 스파르타는 골수 육군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스파르타가 그리스 연합군의 육군을, 아테네가 그리스 연합군의 해군을 맡기로 합니다. 스파르타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 육군은 테르모필레에서, 아테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 해군은 아르테미시움이라는 해역에서 이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페르시아군을 맡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스파르타가 종교제전 중이라서 전 병력을 동원할 수가 없었어요.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을 해야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300명이었고 이게 바로 영화 300의 배경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병력이기는 했지만 스파르타 국왕이었던 레오니다스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었죠. 그리고 스파르타 병력만 300이지 뭐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육군 병력 다 합치면은 몇천 정도는 그래도 됐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육군 규모는 그보다 10배 이상 많았고요. 스파르타의 리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그리스 연합 육군은 테르모필레에서 3일간 잘 버텼지만 결국 패배하고 길을 내어주게 됩니다. 테르모필레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아르테미시움이라는 해역에서는 이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 해군이 페르시아 함선들과 맞닥뜨려서 2차례에 걸친 소규모 접전을 치렀습니다. 2차례 모두 그리스 연합 해군이 페르시아 함선의 진격을 저지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자 페르시아 육군이 육로로 바로 아테네로 진격해버리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해군을 다 데리고 아르테미시움에서 나와 아테네로 철수합니다. 그리고는 아테네의 시민들을 전부 배에 태우고 아테네 인근에 있던 살라미스 섬으로 대피시켰죠. 그 사이 페르시아 육해군은 함께 남하하며 그리스 중북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아테네마저 점령합니다. 다행히 아테네 시민들은 모두 살라미스 섬으로 대피한 상황이었고 아테네는 빈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비워져 있으니까 더 화가 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철저하게 아테네를 짓밟고 방어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도 살라미스 섬을 본부로 삼았는데 그리스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던 도시 국가들은 아테네를 제외하고는 아테네가 있는 아티카 반도가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본토의 중북부 도시 국가들은 다 초토화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의 다른 도시 국가 대표들은 아테네를 그냥 버리고 다 같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내려가서 그곳을 철통같이 방어하며 페르시아군을 무찌르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 입장에서는 아테네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테미스토클레스가 별명이 뱀의 혀라고 불릴 만큼 언변이 수려했다고 합니다.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다른 도시국가 대표들에게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곳 살라미스 해협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남자라면 살라미스 섬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 살라미스 섬을 버리자는 건 겁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살살 자존심을 거두니까 다들 살라미스 섬을 지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바뀝니다. 한편 아테네에 주둔 중이던 페르시아군도 살라미스의 집결에 있는 그리스 연합군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굳이 살라미스에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6회군이 합동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진격해 들어가면 그리스 반도 전체가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살라미스에 있는 그리스군도 그렇다면 싸울 이유가 사라지죠. 그래서 페르시아 장교들은 살라미스에 있는 그리스 군대를 무시하고 그냥 곧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살라미스 앞바다에서의 싸움을 반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페르시아의 유일한 여성 사령관이었던 아르테미시아였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페르시아 해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었죠. 하지만 과거 자신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아테네에게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그만큼 아테네에 유독 집착하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어떻게든 아테네 함대를 괴멸시켜야겠다면서 살라미스 섬에 있는 아테네군을 쳐 부술 것을 고집을 했죠. 자, 이때 살라미스 섬에 있던 그리스 연합군에 변화가 생깁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화려한 언술로 살라미스 섬을 지키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놨는데 종교 재전이 끝난 스파르타가 대규모 병력을 모으고 다른 도시 국가들의 육군도 모아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끝자락 코린토스로 집결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들도 살라미스 섬에서 나와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내려가 스파르타의 육군을 바다에서 엄호하자는 의견이 막 대두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리스 연합군이 살라미스 섬에 남아서 살라미스 섬을 지키길 원했던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웁니다. 강제로 페르시아로 하여금 살라미스 섬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였죠. 아직 그리스 연합군이 살라미스 섬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때 페르시아군이 살라미스 섬을 치면은 별 수 없이 살라미스 섬 앞바다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살라미스 섬에 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에 있던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거짓으로 항복하겠다는 밀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연합 해군을 박살낼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서 우선 전투가 벌어지면 테러부터 막고 나머지 함선들로 자기가 정해주는 위치로 공격을 하면은 그리스 연합 해군의 모든 함선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알려주었죠. 크세르크세스 1세는 테미스토클레스의 거짓 항복과 거짓 전략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해군 함선의 규모가 900척에서 1200척으로 추정을 하는데 대략 1000척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 중에 테미스토클레스의 전략에 따라 크세르크세스는 200척을 퇴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바다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척 손실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 연합해군의 규모는 400척이 조금 안 된 370척 정도였는데 아무리 페르시아 함대에서 200척이 빠져도 약 800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 함대보다는 약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였습니다. 살라미스 해협은 굉장히 좁은 해협입니다. 페르시아 함대처럼 대규모 함대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해협이죠. 페르시아군 여성 해군사령관 아르테미시아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규모 함대가 이 크세르크세스 1세의 명령으로 그 좁은 살라미스 해협에 억지로 꾸겨 넣으니까 결국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병목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때를 기해 기동력이 빠르고 뾰족 단단한 뱃머리를 자랑하는 아테네 갤리선이 개 난장판이 된 페르시아 전함들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페르시아 전함의 노드를 전부 부숴버립니다. 아테네의 갤리선들은 기동성도 좋고 페르시아의 전함들보다 더 무겁고 둔탁해서 이 충격전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반면 페르시아 전함들은 크기만 하고 바람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배 충돌로 페르시아군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아테네 해군들은 페르시아 전함 위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전개하는데요. 결국 페르시아 함대가 철수하려고 하자 그때 매복하고 있던 다른 그리스 연합해군이 페르시아 함대의 측면을 또 공격합니다. 아테네 측 40여 척이 침몰이 됐고 페르시아 측은 약 200여 척이 침몰됐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4대 해전이자 2차 페르시아 전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스 1세는 인근 육지 언덕 위에서 전쟁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패전으로 크세르크스 1세는 이 보복성으로 아테네 포로들을 학살하려고 했는데 테메스토클레스가 다시 밀지를 보내 대왕 죄송합니다. 저는 항복하려고 했는데 틈을 못 봤습니다. 지금 그리스 연합군이 대왕의 테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테러를 막아버리면 대왕께서는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을 테니 이곳에서 뼈를 묻으셔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끌어볼 테니 대왕께서는 속히 도망치십시오 라고 했고 겁을 먹은 크세르크스 1세는 아테네 시민들을 학살할 시간도 아까워 바로 아테네에서 나와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다만 크세르크스 1세만 귀국을 했고 페르시아군은 계속 그리스 반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진 이듬해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두면서 2차 페르시아 전쟁도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났죠.